아이폰 12 미니 128기가가 8만원? 안녕하세요, 데코와이프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지금 구매해도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 존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곧 전작이 될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해서 7월, 8월 달에 구매 적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을 정리해봤습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표를 봐서도 대략 어떤 거를 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육안으로 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저 가운데로 딱 갈리게 되더라고요. 운영체제 동일하고 카메라는 렌즈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화소 상태에서 결국 메모리와 화면 크기 그리고 렌즈 개수가 큰 차이가 있었어요. S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그 컴팩트한 사이즈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컴팩트함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 미니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단순히 컴팩트한 사이즈보다는 큰 화면이 중요해, 카메라가 중요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는 우선 퀄리티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권해드립니다. 센서가 9구, 야간 사진과 로우 방식 지식 등 남다른 카메라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사실 램과 저장 공간은 요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 4기가 램, 프리미엄 라인으로 좀 괜찮게 나왔다 싶으면은 8기가 램, 보통 국내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죠. 그래서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딱 크기와 카메라 이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아이폰 12 시리즈에서는 카메라 기능과 화면 크기 하나로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아이폰 11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11에서 12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메라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라이더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실제 저의 짝꿍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실랑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라이더 기능을 정말 손가락 안에 꼽아요. 거의 찍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OLED로 동일하고 라이더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11에서 12로 바꾸는 거는 조금은 갸우뚱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1 전작, SE부터 해서 그 전작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폰 11을 바꾸신다 그러면 오케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1에서 12로 넘어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각진 디자인은 나는 조금 더 예쁘게 보인다 싶으시면 오케이,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런데 성능은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시리즈 스펙으로 딱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딱 하나죠. 나는 컴팩트하고 작은 사이즈를 원한다. 그런데 작지만 성능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걸 원한다 싶으면 아이폰 12 미니를 권해드리고요. 나는 큰 화면이 좋고 카메라 욕심이 많아 하시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이폰 11은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는 꼭 신제품이 아니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1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OLED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고요. 그 두 가지 부분 이외에는 그렇게 성능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11을 구할 수 있다면 아이폰 11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폰 13 존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이미 웬만큼 다 나왔죠. 아이폰 13 시리즈의 사이즈, 크기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모형이 나왔는데 4개 모델이 전작과 동일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2022년부터는 5.4인치 아이폰 미니를 없앨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9월 중순에 아이폰 13 시리즈가 출시를 할 때 미니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SE 쓰시는 분들, 미니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정말 아이폰 13 미니를 많이 선택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나온 전망들을 살펴보면 아이폰 13 전 모델에 라이더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 모델에서는 1TB의 스토리지 옵션으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2보다 18% 정도 더 나은 배터리 용량이 탑재될 것이고요. 120Hz 주사율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가 지원될지 프로 맥스만 지원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120Hz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5G까지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있다 봐야 알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희 짝꿍이 12 프로 맥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5G 요금제를 쓰는데 5G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정말 많이 소모가 많이 된대요. 정말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녀요. 프로 맥스인데도 불구하고 120Hz와 5G를 같이 사용했을 때 8% 정도의 배터리 효율이 는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배터리 소모가 빠르게 될 것인지 요거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라인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은 그렇다 보니까 두께가 조금 두꺼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치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딱 여기까지 13 시리즈 스펙을 대략 살펴보면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으로 넘어갈 때 바꾸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긴 해요. 아이폰 13 시리즈 9월 14일에 공개고요. 9월 24일에 공식 출시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아이폰 12 시리즈와 11 시리즈 지금 가격이 얼마일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성지라고 말씀드렸던 곳을 언급하면서 시세표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자급제 폰과 그리고 일반 통신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 차이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영상을 만든 것이 있었어요. 여기쯤 올라가겠네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성지 사이트인 띠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링 사이트 앱도 있어요. 실제로 성지라고 불리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성지라는 곳을 그래도 한 4-5군데 알고 있으면 조금은 가격 비교하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없고요. 그중에서 규모가 있는 큰 곳을 여러 군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중이 바로 띠링인데요. 띠링도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고 앱은 온라인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띠링 사이트를 보면은 딱 느낌이 있어요. 네이트판, DC 사이트 이렇게 비슷하죠.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이 많은 곳이고요.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 쪽 정보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핸드폰 기종 스펙, 핸드폰 관련 구매 정보, 시세표, 구매 후기 등 공유가 많은 곳에 속하고요. 많은 회원들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오는 업데이트된 후기들이 적지 않죠. 매일매일 올라오는 후기들의 양을 보면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시세표를 살펴볼게요.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표에서 요금제가 정해져 있죠. 평생 이 요금제 유지가 아니라 6개월만 유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변경하셔도 되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는 5G에서 LTE를 변경을 못해요. 그 점은 알아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금제를 바꿀 수 있지만 5G에서 LTE로는 안 된다. 다른 통신사 2군데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원금이고요. 선약이라고 기재된 곳은 선택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LG버니가 8만원이네요. 프로맥스 128GB 기준에서는 54입니다. 11 프로맥스는 LTE 69 요금제로 33 정도 나오네요. 33 나쁘지 않죠?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삼성의 S21 시리즈가 공시지원금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빨리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성지라가 불리는 띠링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경우는 시세표를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실제로 가격 문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직접 물건을 보고 바꾸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요즘에 일일이 매장 여러 군데 가서 얼마예요?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요즘 시기가 또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가격을 한번 쏙 훑어보고 오프라인 매장 딱 가서 바꾸는 게 조금 더 쉽고 간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온라인을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띠링 같은 경우에는 비밀의 방이라는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인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있는 곳입니다. 비밀의 방 입장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회원가입하고 이메일 인증하고 휴대폰 인증하고 어플 다운받고 앱 접속하고 계좌번호 인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인 만큼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띠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는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앱에서 가능하냐?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조금 구성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뭐가 틀리지? 온라인에서 막 이게 가격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모바일로 무언의 암시를 해주더라고요. 진동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짧은 진동은 숫자고요. 긴 진동은 자릿수예요. 여기서 짧은 진동이 3번 울리고 조금 쉬었다가 짧은 진동이 4번 울리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긴 진동이 4번 울렸다. 그러면 3, 4, 땡땡땡땡 얼마인지 아시겠죠?
보조금을 이렇게 진동으로 통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얼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부 원금에서 이 진동으로 알려진 금액을 제외하는 게 소비자가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입금할 때는 할부 원금을 입금하고요. 2, 3일 내에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조금 특이하죠? 재밌죠?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성지라는 곳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집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한다. 나는 그냥 괜찮아, 온라인은 택배로 받을게,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볼게 하시면 온라인으로 띠링 앱을 이용해서 진동받고 구매하시면 되십니다.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과 어떤 기종이 가장 나을지 생각을 해봤고 성지라고 불리는 곳 중 하나인 띠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핸드폰 스펙을 한눈에 쏙 볼 수 있고 시세표도 확인이 가능하고 비밀의 방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곳의 장점이었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후기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상당히 만족해 하시죠? 9월달에 아이폰 13 시리즈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성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있겠죠? 만약 아이폰 12 시리즈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역시 성지에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어떤 게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 예약을 원하시고 존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성지 사이트와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데카이프였습니다.